자, 이제 이슈와 소문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가 준비됐으니까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이슈.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의 봄은 과연 언제 오나? 언제 옵니까? 해답을 줬죠. 푸틴이. 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이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래요? 예, 푸틴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고 싶다. 예, 하고 싶다죠.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푸틴이 5월 9일까지 꼭 하고 싶은 이유가 맨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부에서 이제 점점 밀리고 있고 이제 동부에서 결국은 이제 크림반도를 위시한 남부와 돈바스 지역 그 중공업 지역 그 러시아 인구가 많은 그쪽을 갖다가 그냥 거기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도 푸틴 입장에서는 땡큐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 이후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전투 상황을 봤을 때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다만 중국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베트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승전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최악의 카드, 최후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뭐 화학무기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WHO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기가 부족하니까 북한한테 뭐 미사일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재래식 약간 재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는 그냥 그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그 남부 쪽이라도 확실하게 그 땅이라도 자기네들이 차지를 하고 나서 5월 9일 종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5월 9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보면은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됐다. 지금 여태까지 5차에 걸쳐서 이루었는데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쪽이 좀 수세였었다가 네. 북부 지방 탈환하고 하면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좀 목이 힘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휴전 협상 조건은 계속 변경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9일까지는 그런 좀 변동성이 있는다 하더라도 시장 지금 보면 사실 그 국제 곡물가 오르고 있고 유가 오르고 있고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타이틀. 6.25 때도 고지전 그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휴전까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푸틴이 5월 9일 전쟁이 얘기해 나면은 준 게 그 주변에 물자를 대는 뭐 일본이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반사이익을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문에 네.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알는 거지만 그렇죠. 전쟁의 이 양면성이라고 예.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북부 지역에서 수세에 물리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이 군인들을 빼는 이유가 화학무기인지 더 나아가서는 전술핵인지. 일단은 체르노빌에 집단 병영을 했었던 것도 피폭돼서 지금 쌩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벨라루스에 철수를 했는데 벨라루스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러시아 전차가 벨라루스 땅으로 막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거 재염하고 재독하느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지금 예. 우호적인 뭐 연합을 통치자들끼리는 하고 있기 친하지 때문에. 몰라도 벨라루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빨리 하루속히 좀 끝나서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미 지역까지 지금 네. 남미 페루 같은데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밀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조금 보인다라는 의미로 네. 이렇게 보도록 그리고 뭐 하고. 그 이번에 생화학무기나 화학무기를 써서 네. 시장이 출렁거린다라고 하면 뭐 저가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셔도 오히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T 쪽 얘기인데요. 삼성과 LG 드디어 손 잡는다? 네. 어떤 의미죠, 이건? 그 지금 과거서부터 삼성이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데 RGB 방식이죠. 네네네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OLED, WOLED라고 해서 대화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RGB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신 예. 것 같은데 블루인광인가요? 그게 예, 조금- 블루인강 그러니까 장수명 블루 호이스트를 만드는 기업을 소개할 때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죠. 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대화면 OLED TV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퀀텀 닷 OLED 쪽으로 계속 밀 거고요. 좀 보급형 그래도 좀 대화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제작이 쉬운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디스플레이 기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서부터 나왔었던 것이 이제 좀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사 보면은 9월에 그러니까 날짜도 좀 지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LG 디스플레이 파주나 중국 공장의 전체 생산 캐파를 한 1,120만 대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LG전자가 650만 대에서 700만 대를 사용하고요. 소니가 또 한 170만 대 받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타 업체들 150만 대 하기 때문에 삼성에 줄 수 있는 물건이 약 100만 대에서 15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 필요한 게 400만 대에서 450만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족분을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한테 내가 수년간 계속 써줄 테니까 당신의 캐펙스 늘려라. 그것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된 연관 기업들은 추가 일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100만 대에서 150만 대 갖고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퀀텀 점프하기에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고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실리를 추구하는 삼성이 LG의 화이트 OLED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국내 기업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좋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제 호실적 네. 좋게 나왔는데 전혀 실적 반영이 안 되고 저런 재료들도 다 묻혀버리고 네. 시장의 전체에 아마 묻혀있다. 파생 시장에서 선물 10,000계약 이상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와 외국인 연계돼서 아마 외국인이 액션을 취하고 그걸 따라하는 기관들이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좀 우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국엔 저 좋은 재료와 호실적은 나중에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이슈는 이런 정도로 다루고 오늘 준비하신 기업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기업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높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TY 홀딩스입니다. TY 홀딩스. TY는 태영의 약자죠. 그렇죠.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이죠. SBS의 이제 대주주. 그래서 이제 건설과 관련돼서는 태영건설, SBS, 그리고 뭐 SBS가 SBS도 있지만 SBS 미디어넷이나 SBS 네오 파트너스 같은 계열사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저 골프장 응.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이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비트, 네. 과거의 TS 코퍼레이션이었었죠. 5대5로 합작 법인을 하면서 출발을 한 우리나라 그 환경과 관련돼서 가장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TY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태영건설부터 하나 저희가 짚어보면은 네. 태영건설이 물론 이제 그 건설 토목도 하지만 태영건설의 환경과 관련된 것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요. 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고온에서 연소해서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보다도 부피를 약 95%, 무게 같은 경우 8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파주 운정지구나 김포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에서 그 폐기물을 버릴 때 통에다 집어넣게 되면 통에서 지하로 설치된 관을 통해서 수거가 되는 그 시스템이 시장에서 점점 지금 신도시 위주로 채택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생활 폐기물 자동 집화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과 관련된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이나 공업에서 필요한 용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위시해서, 그리고 하수와 폐수를 이송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태영건설의 환경사업부가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BS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레저 산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날씨 풀리면 이제 골프 시즌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골프 의료들 업체들도 또 요즘 뭐 계속 예, 호황이라고. 그래서 그 TY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레저 관련돼서는 블루온 리조트가 있죠. 네. 골프 용인에도 있고 경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워터파크까지 있고요. 그리고 상주에 27홀 골프장도 있고 이런 골프장이 호주를 보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안성의 루나힐스 골프장을 위탁 경영을 하면서 이 위탁 경영이 또 호주를 보이면서 이것이 또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 요즘 뭐 SBS 주가가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 1분기가 좀 슬로우한데도 불구하고 SBS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도 41%나 증가를 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네. TV 광고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콘텐츠를 별다른 가공 없이 지금 왑이면 왑, 넷플릭스면 넷플릭스 이런 OTT향 매출이 늘면서 방송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이 에코비트이죠. 에코비트는 사실 2004년도에 태영건설의 환경사업부로 시작이 되어서 TS 코퍼레이션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이죠. KKR하고 5대5 지분을 통해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에코비트가 영위했었던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매립 부분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 전문 기업인 ESG 그룹하고 의료 폐기물, 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을 갖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구축이 완성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TS 코퍼레이션 같은 과거의 T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세계의 매립장 용량 기준은 1위입니다. 그리고 수처리 시설을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폐기물 소각이 에딩이 되면서 단순 매립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TSK하고 사실 ESG하고 작년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ESG요? 예, ESG라고 KKR의 자회사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ESG 그룹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기업 인수 가격 배분에 따른 차손 PPA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그 가치 평가 문제 때문에 약 2천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분기마다 150억씩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을 약간 깎아먹을 수 있겠지만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처리 사업장에 처리 비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거는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해갖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공급 단가가 LNG 가격에 연동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기대되고 있는 매출은 약 9천억 원에 영업이익도 2천억 이상, 뭐 2,300억까지 예상되어지면서 작년보다도 20, 30%의 안정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에코비트의 가치만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29,000원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나오는데 전일 종가 26,650원은 그냥 에코비트 하나 가치보다도 너무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요즘 한 2, 3일 동안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위치도 뭐 적당하고 TY홀딩스는 시총이 얼마나 되나요? TY홀딩스 시총은 1조 3,573억 원입니다. 전일 기준. 홀딩스의 네. 가치가 있군요. SBS 미디어 홀딩스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더 커졌죠.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이 번외액이지만 순수하게 저런 사업만을 놓고 보면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주에서 디스카운트를 그런 당하죠. 게 있죠. 지배 구조의 네. 이슈.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표방은 하지만 이 거버넌스 이슈가 하여튼 모든 기업들이 다 보면 좀 약간 찜찜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없다면은 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에코비트 환경산업 그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하고 소문 그리고 또 기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코너였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